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꿈꾸고 있던 민주당의 계획에 예상이 됐던 것처럼 조금씩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당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찌째명한테 그렇게 쉽게 운명을 맡기지 않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손쉽게 찌째명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찌째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무리하게 영장을 또 집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계속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물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위법한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비극은 뭐였어요? 그때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위법하게 민주당이 그리고 또 그때는 자유한국당도 가세를 했었으니까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지금 공유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몰라야 되는 공수처법 그게 뭐 어떻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년 전과는 다르게 야 이렇게나 위법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내란죄를 빼고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내란죄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분노로 인해 가지고 8년 전과는 다르게 보수 우파 지지층들이 지금 똘똘 뭉치는 형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지지율이 5% 가까이나 5%대로 떨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여론조사에는 40% 가까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은 전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아마 이런 분위기도 예상치 못했던 분위기일 것 같은데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지금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장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애당초 있던 이재승 차장 자체가 이번에 이제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그다음에 이제 또 체포 영장을 받아왔던 거 여기서부터 꼬였던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이재승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막을 줄 몰랐다.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강경하게 막고 있을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위법한 그런 영장을 발부받고 위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그 반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예상을 못했다? 말도 안 되죠. 그랬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공수처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자체를 영장을 연장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체포는 경찰한테 일임시키고 수사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분명히 공수처가 발부를 받았잖아요. 공수처 이름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자기들이 발부받았던 영장을 경찰한테 일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죠. 아니 영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한 사람의 자유를 이거는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이거는 조심스럽게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체포 영장 같은 것도 잘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방어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이유로 잘 발부도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수처가 공수처 이름으로 발부받았던 영장을 지 멋대로 경찰한테 일임시키겠다. 어느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아무런 지금 근거가 없어요. 공수처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00조의 6항 이런 거에 근거해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는 거 이거 자체를 경찰에게 일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리적으로 다툼이 글쎄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이재승 차장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공수처법 24조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공수처법 24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갖다가 통째로 이첩을 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 따라 가지고 사건 가운데 수사 일부 그거를 갖다가 똑 떼내 가지고 일임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이제 넘겨준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야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못하겠다, 검찰로 이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첩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사건의 일부만 일임시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지금 사건의 그냥 일부도 아니고 영장은 지들이 발부받고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경찰한테 일임시킨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법조계에서 같은 경우도 나오는 얘기가 경찰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검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경찰 수사 지휘권이 공수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특수다 한 100명 정도를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위법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은 경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는데 지금은 또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있었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지휘권을 통해 가지고 뭐 특수단 같은 거를 이렇게 요청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진짜 경찰과의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공수처법 17조 4항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지금 공수처법 14조 4항을 읽어드려서 알겠습니다만 뭐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수사 기록과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수사 활동의 지원, 수사와 관련된 거를 갖다가 지원받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갖다가 요청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공수처법을 갖다가 지들 멋대로 지금 자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도 수사 활동이 아니지 않냐, 이거는 체포영장을 갖다가 집행하는 게 어떻게 이거를 수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뭐 수사 기록과 증거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검찰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수사활동 지원은 질서 유지 등 행정적 지원을 가리키는 것이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공수처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이 할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또 다른 지금 검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 법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거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거, 뭐 그런 데 뭐 도움을 주는 거야 할 수가 있지만 체포행위 자체는 누가 해야 된다? 그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인 공수처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입장 같은 경우는 검찰만 지금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국수본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집행하기 어렵다. 망신도 진짜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죠. 공수처에서 경찰에게 지금 뭐 좀 어쩌고저쩌고 요청하는 거를 또 보냈던 거예요. 그 공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영장 집행 같은 경우는 경찰한테 맡길 테니까 수사는 우리가 하고 영장 집행만 너네가 좀 해줘, 이런 식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자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법적 결함이 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검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뭐 엘리트를 모았다라고 생쇼를 다했던 공수처, 그 공수처가 경찰한테 지금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써왔던 지금 군문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경찰 같은 경우는 막 법에 대해 가지고 빠삭한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법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거꾸로 경찰 국수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보냈던 공문 자체 법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거 못한다, 그거 어렵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직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은 누가 할 수 없다? 경찰이 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은 뭐 하는 조직입니까? 2024년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공수처가 뭐 잡았다,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비리를 무슨 이거 뭐 확인했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세금 막 수백억을 갖다가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돼 가지고 뭘 한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무슨 뭐 어필하겠다라고 엄한 사람 붙잡고 위법까지 지금 저지르면서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경찰한테도 망신당하는 그런 지금 신세인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미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경찰 국수본에서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논거다. 경찰이 이미 그거 못한다,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이거 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법 해석.
얘네들이 얘기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법을 해석하는데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위법하게 자기들 멋대로 법을 해석하겠다. 그게 지금 적극적인 법 해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장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재승 차장 또한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광란의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헌재가 일단 빨리 나서가지고 이 광란의 질주를 일단 멈춰줘야 됩니다. 내란죄가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헌재에서 일단 지금 올라왔던 탄핵안을 빨리 기각을 시키고 국회에서 새로 의결을 해오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